의장님, 2020년도 세종시의회 회기 운영이 이제 어느 정도 마감이 됐어요. 또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지금 시점에서 혹시 의장님 그 소회라는 소회 혹시 있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세종시의 의장 이태환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의장으로서 그 임무를 시작을 해서 정말 빠르게 6개월이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6개월 동안 참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특히 11월 내년도 예산심사를 마지막으로 올해 의회 의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심의에 고생해주신 함께 세종시의회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의회에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자 여러 노력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언론 의정 브리핑을 시작하기도 했었고요. 또 행정수도 세종 시민중심 열린의회라는 또 새로운 기치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을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만들고 또 새로운 변화를 세종시에서 만드는데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2020년도 의정활동 중에 정례회와 임시회 등 여러 차례 회기가 열렸어요. 그 중에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의회의 주요 성과로는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6개월 동안 행정수도와 관련된 전국의 지방의회 차원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의장협의회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주셨고요. 또 11월에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한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이 비단 세종시 안에서의만 목소리가 아니고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가 함께 해줬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주시고요. 이로써 전국이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를 내주신 결과라고 보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적극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의정브리핑을 시작하셨죠. 의정브리핑을 향후도 계속 추진하실 건지, 또 지금 관심사가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사무실 이전도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의정 브리핑은 이제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매 회기 전에 시민분들에게 우리 의회에서 어떤 안건들을 심의하는지 사전에 말씀드리고 또 그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보다 열린 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회의 의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실제로 의정 브리핑을 올해 처음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등을 통해서 우리 의정 브리핑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조례라든지 기타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그런 의견 또한 하나하나 세심히 살피고 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에 전국 의장협의회 사무실이 현재 여의도에서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장협의회 회의 시에 세종시는 단순한 하나의 도시가 아니고 지방문권의 상징 도시이고 균형발전의 상징 도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서울에 위치한 협의회 사무실을 이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전국의 의장님들께서 그 제안을 받아주셨고 세종시에 내년도 11월에 협의회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네, 또 하나 의정의 꽃이라고 불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민들 대다수 의견이 기존 의정활동보다 훨씬 강화됐고 짜임새 있고 세밀하다는 호평이 있어요. 네. 혹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장님이 갖고 계신 평가가 있나요? 자체 평가나? 네, 자체적으로 제가 어떤 평가를 하기보다도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 단체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의 과정들을 직접 모니터링 하시고 또 평가해 주시고 또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해 주신 부분들은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분들이 우리 시에서 불편한 사항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부분들 어떤 방향들로 가야 우리 시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목소리들 귀담아 듣고 그런 것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관된 질문인데요.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의정 활동 중에서 네. 주요 성과가 뭐가 있을까요? 주요 성과. 코로나 위기 극복에 관한 거, 경기 활성화 정책에 관한 거, 혹시 의장님 생각하시는 저기가 있나요? 성과가? 네, 뭐 여러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세종특별자치시 근데 현장에서의 이에 따른 어려움 등의 목소리들이 있었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해주셔서 사업장을 세종시에 두고 있으면 소상공인 지원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좀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풀어낸 하나의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의장님이 발의하신 그 청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발의하신 게 네. 향후 그게 어떤 기대치를 보여줄까요? 청년 농업인 이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를 했었습니다. 이는 점점 줄고 있는 농업인의 수를 늘리고자 하는 방향성도 있고요. 특히 우리 시로 놓고 본다면 로컬푸드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로컬푸드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생산한 그 농산물을 지역에서 이제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생산자인 농업인의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도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수요층인 도시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공급과 수요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이 로컬푸드 운동이 로컬푸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겠는가라고 이제 그 물음을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준비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나 그 고령화되어 있는 농업인 그 농업의 현실을 보다 좀 젊은 농업인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지역에 있는 청년 농업인들과 토론회를 거쳐서 또 간담회를 거쳐서 이들이 지역에서 안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종시의 농업의 방향이 더욱더 발전되고 또 젊은 농업인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세종시의 로컬푸드 사업 역시도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관돼서 의장님이 하신 공약들이 있습니다. 네. 의장님 공약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혹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건지 그 공약 아직 공약 이행 안 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추진 계획 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 세밀한 부분들을 현재 이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좀 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세종시는 균형 발전의 이제 상징 도시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도시 안에서의 균형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읍면 지역에 해당하는 조치원을 지역으로 좀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흔히 신도심과 그리고 읍면 지역에 대한 불균형을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과거 조치원을 중심으로 운성했던 과거의 연기군 시절에는
조치원의 주요 기관들이 그 조치원에 머물고 있었다가 시청이나 교육청, 뭐 우리 의회까지도 현재는 이쪽 신도심 지역으로 이전한 상황입니다. 또 그 이후에 어려운 경제 여건, 그리고 또 뭐 최근에 코로나 상황, 또 이제 그와 맞물려 그런 이전 문제까지도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들을 미쳤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불규정을 해결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세종시 공공청사를 조치원 전 군청 부지, 시청 부지에다가 마련을 한다면 현재 상대적인 박탈감 해소,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좀 도심의 균형적인 모습의 발전상을 그리는데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제 또 여기에 대한 그 의장님의 견해가 혹시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오. 네.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의회 인사권 독립입니다. 전국의 이제 지방의회가 모두가 바랐던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견제와 감시라는 그 본연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은 여전히 자치단체 장에게 있었던 그 모순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통과를 계기로 의회 인사권이 이제 독립이 되게 됩니다. 그만큼 권한이 커졌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권한만 갖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에 따른 책임 역시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방분권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방의회 역할, 본연의 역할에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안 역시 마련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 인력 편성 때문에 또 형평성 문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의회 직원들도 그렇고 시청 직원들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혹시 해소에 대한 어떤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인사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이해가. 왜냐하면 의회 직원이 소수의 직원들이 승진 단계도 본청보다 짧을 거고 또 소수의 인원이 자리를 옮긴다고 해도 또 본청 직원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거고 의회 직원들조차도 그 인사에 대한 불안감이 사실은 지금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개선 방향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의회라는 조직이 이제 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권이 독립이 됐을 경우에 뭐 인사 적체 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 역시도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하고 또 저뿐 아니고 제가 세종시의 의장으로서 전국의장협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가 아마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그 고민과 또 대안, 제시 그런 것들을 정부에 건의해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의회 후반기 들어 세종시 의회가 낡은 관행으로부터 벗어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지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관행이라 하면 지금까지 뭐 지속되어 왔던 것들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장이 되고 나서 새로운 과감한 시도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특히나 세종시가 전국의 17번째로 탄생한 광역자치단체로서 또 새로운 도시로서 2030년까지 아직 도시 계획이 진행 중인 도시로서 이 도시에서는 전국의 지방에서 해보지 못한 다양한 새로운 시도들을 과감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 됐든지
민원 해결이 됐든지 새로운 시도를 적극하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6개월 지난 시점인데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본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소통 강화를 위한 의정 브리핑의 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역시도 의회가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는 보다 더욱 많은 새로운 변화를, 긍정의 변화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고생하셨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하고 또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시민 여러분, 코로나19가 2020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정말 많은 분들 모두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마스크를 이렇게 오랜 시간 착용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느껴왔던 모든 일상들이 지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가 평범하게 누렸던 일상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을 비롯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함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정말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따뜻하고 행복한 그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